Lay down. Lay down. Go. Okay. 지난 시간에 공분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초적인 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 공분산 이후에 코릴레이션, 리그레션, 그 다음에 멀티플 리그레션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인 걸로 이렇게 수식을 보시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분산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공분산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은 이후에 복잡한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맞닥뜨리더라도 수식에 대해서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개념적인 걸 이해해서 이후에 리그레션, 멀티플 리그레션, 패스 아날리시스, 팩터 아날리시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링 뭐 이런 고급 통계에 대해서 수학적인 이면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알아도 알지 못해도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해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공분산은 무엇이냐 했을 적에 여기 있는 요 공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공식은 sum of product라고 이렇게 줄여서 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n-1로 나눠준 것을 x와 y 변인 간의 코베리언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코베리언스는요, x가 변할 적에 y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기는 하지만은 x에서 측정된 측정 단위와 y에서 측정된 측정 단위가 에 따라서 그 값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요거 보시는 것처럼 코베리언스는 sum of product를 n-1로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 sum of product는 여러분들 상식을 이용해서 생각하면은 x 개인 점수에서 평균을 뺀 것,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y 점수에서 y 평균을 뺀 것을 서로 프로덕트 곱해 준 값을 모두 더한 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sum 해서 sum of product라고 부릅니다. 요걸 n-1로 나눠준 거를 코베리언스라고 하면은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요만큼 변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는데,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측정 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령 소득 수준과 자녀의 학업 성적 이렇게 하면은 학업 성적은 여러분들 GPA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령 무슨 2.0, 1.0 혹은 0에서 4.3 만점, 4.5 만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부모의 소득 수준은 만원 단위로 쓸 수도 있고요. 100만원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만원 단위로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00만원 단위로 밑에 공 6개가 삭제가 돼서 계산이 되니까 전체 값은 상당히 작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원 단위해서 100만 단위로 안 하고 그냥 1원 단위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베리언스 이 값은 x와 y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측정 수준에 따라서 그 단위가 들쭉날쭉하게 됨으로써 다른 측정과 비교하기도 곤란해지고 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방법을 씁니다. 아래 방법은 x 변인과 y 변인 각각의 표준 편차값으로 나눠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코베리언스 값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여기 있는 요거를 코베리언스 값을
코베리언스 값을 이렇게 해서 x, y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는 좀 베리언스라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썼습니다. 곱하기 베리언스 y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x 곱하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y라고 할 수 있겠죠. 코베리언스 x, y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코릴레이션 값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적에는 코릴레이션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약자로는 이렇게 R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 측정된 변인 있죠. X 변인도 수치로 측정됐어요. 부모의 인컴 수준, Y도 수치로 측정됐습니다. 뭐죠? 학생의 GPA 이런 그죠? 이렇게 수치로 측정된 변인들 간의 코릴레이션은 피어슨이란 사람이 코릴레이션 방법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피어슨의 R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피어슨의 R 이렇게 부르고 혹은 피어슨의 코릴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코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피어슨의 R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쭉 적었지만 이걸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여기 있는 그죠? 요걸 보시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도 n-1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코베리언스에도 n-1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되는 걸 각각 다 지우면 말이에요. 여기 분모는 뭐였죠? 여기 분자는 코베리언스의 분자는 뭐였죠? sum of product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분자는 뭐죠? n-1로 나누기 전에 분자는 뭐죠? sum of square 이걸 뭐라 그러죠? x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sum of square y라고 하죠. 그죠? 근데 sum of square는 너무 제곱값이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해당되는 그렇게 루트를 씌운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코릴레이션 값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코릴레이션은요,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요거는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랬을 적에 선생님이 이전에 베리언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냐면은 y 변인이 있습니다. y 변인의 평균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 평균을 y 이렇게 쓰면은 개인 y 점수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모아 놓은 거니까 요런 분포를 이렇게 이를 테고 그죠? 그리고 요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코릴레이션 이야기하고 X 변인, Y 변인 이야기하면서 Y 변인, X 변인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상관관계에 기초한 독립 변인, X 변인의 설명력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요 베리언스 값을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제곱값 말이에요. 베리언스 값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Y 베리언스가 이만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Y 분산에 이렇게 해당되는 이 값은 말이에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Y 분산이잖아요. 그죠? 분산은 개인 점수를 Y 평균에서 뺀 것을 제곱해서 모두 더하는 그런 성질을 갖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보면은 요 분산 구할 적에 sum of square 그 값입니다. 그죠?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은 sum of square를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줍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소개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sum of square 값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 값이 말이에요. 요 값이 분산에 해당되는 총 면적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x 변인을 고려해서 그래서 y 변인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요 코베리언스나 코릴레이션이 기초한 걸로 따지면은 어떻게 따지냐 하면은 x 변인이 고려됨으로써 이만큼은 그죠? x 변인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걸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지난 시간에 explained라고 불렀어요. 그죠? explained 사실 by x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뭐라고 불렀죠? residual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residual. 그죠? 혹은 unexplained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unexplained는 많이 안 쓰고요. 그죠? 설명하고 난 나머지, 그래서 residual. 그죠? 그래서 y의 residual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residual에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explained by x라고도 이야기하고 regression이라고도 이렇게 그냥 regression 부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선생님이 있는 이 작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봤을 적에 x변인하고 y변인하고 같이 잘 따라다닌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설명된 오차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리그레이션 라인으로도 설명하지 못한 그 오차는 상당히 작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바로 y가 이만큼, 그죠? 평균을 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이만큼 분산이 있는데, 그런데 x가 말이에요. 이만큼 해서 설명을 이만큼 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전체 오차는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개념적으로 그냥 x가 y를 잘 설명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설명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요거를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 용어로 넣으면은 부모의 수입이, 부모의 인컴이 자식, 학생의, 그죠? GPA를 잘 설명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코릴레이션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있으면 좀 더 복잡한 코릴레이션과 리그레션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멀티플 리그레션입니다. 멀티플 리그레션은 요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부모의 인컴과 여러분들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해도 이쪽 아래쪽에 있는, 그죠? 여기 있는 요거를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거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해도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하나입니다. 그죠? 멀티플 리그레션에서 멀티플은 뭐냐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멀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멀티플 리그레션 예를 들면은 부모의 인컴과 그죠? 그리고 거주 지역과 그리고 부모의 IQ 점수와 그리고 부모의 교육 정도, 이것이 학생의 GPA를 잘 설명한다 라고 하면 이게 멀티플 리그레션인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독립변인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4개 이야기했죠. 그죠? 각각 얼마나 GPA를 잘 설명하는지 그 해당 고유의 영향력을 이렇게 따져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멀티플 리그레션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부모의 인컴이 가장 큰 역할을 하더라.
혹은 부모의 IQ가 가장 큰 역할을 하더라. 혹은 부모의 교육 정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할 적에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사회를 보는 그런 통찰력, 다시 얘기하면은 사회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학생의 능력이 부모가 가진 사회 경제적인 능력과 관계가 있는가 라고 했을 적에 그 관계가 있고 없고를 여러분들 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통계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설명을 하냐면은 사회 이론 혹은 사회를 보는 어떤 레귤러리티, 한 법칙 이런 거를 정립을 한 후에 그걸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해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부모의 IQ가 가장 큰 역할을 하더라. 학생의 GPA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더라. 그러면 부모의 지인이 부모의 그 유전자가 학생에게 몰려가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멀티플 리그레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를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막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죠. 그죠? 선생님이 예를 든 거는 실제 계산을 안 하겠지만 요건 뭐죠? sum of 스퀘어 값을 구하기 위해서 x변인 y변인 각각의 sum of 스퀘어 값을 구하기 이전에 제곱하기 전의 값입니다. 그죠? 요건 sum of 프로덕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 구한 거고. 그죠? 그런데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sum of 스퀘어 x, sum of 스퀘어 y, sum of 프로덕트 x, y 요걸 가지고서 구하니까 요것만 갖고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구한 그죠? 요 sum of 스퀘어 값에 스퀘어 루트 값 씌운 요 값과 sum of 스퀘어 값 요거에 스퀘어 루트 값을 씌운 값 분의 sum of 프로덕트 값 해서 구하면은 여기 계산한 것처럼 10분의 6이 나와서 그죠? 여기 10분의 6이 나와서 0.6이 됩니다. 이 0.6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릴레이션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값으로 0.6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도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코릴레이션 값 R 값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 페이지 가셔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그레션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 들어가기 전에요. 방금 여기 적혀 있는 요것 중에 R 제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깜빡했는데 마저 설명하고 갈게요. 선생님이 여기에 보면은 Y 총 분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Y 총 분산이 이만큼이다라고 했을 적에 이거는 평균으로 예측했을 적에 오차의 제곱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중에서 x를 대입함으로써 이렇게 극복된 오차가 여기 요 부분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요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전체 중에서요. 그죠? x로 설명된 explained 그죠? 부분이라고 이렇게 적었 요 부분의 요 비율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R 제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복잡해 보이겠지만은 쉽게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은 Y 평균만 가지고 예측했을 적에는 분산이 이만큼이었는데 X가 Y를 잘 설명해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이 X로 설명이 됐구나 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리그레션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sum of square total. 그죠? 토탈이라고 하면 y의 토탈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y를 생략해서 그냥 종속변인인 y의 토탈, 이렇게 sum of square total 그러면은 분산을 구할 적에 그 분자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sum of square total 분의 여기 전체 분의 이 중에서 리그레션 sum of square 리그레션 부분, 그죠? 이렇게 부른 거를 바로 r 제곱, 혹은 어떤 데는 대문자로도 씁니다. r 제곱 부분, 이렇게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스몰 r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요거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코릴레이션 값을 구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제곱한 값을 구하면은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값이 됩니다. 그게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설명이 이렇게 된 거고, 바로 지금 요 설명한 부분이 사실은 리그레션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이 될 겁니다. 리그레션 페이지 요 리그레션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는 집어넣고 보면 여기가 요게 URL입니다. 선생님이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리그레션 회귀 분석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 기초적인 거는 설명을 했으니까 쭉 브라우징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그레션은 x 변인을 같이 고려해서 평균 대신에 x 변인이 고려된 직선을, 그죠? 이렇게 1차 방정식의 선을 구한 곳을 회귀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죠? 이 회귀선을 이용한 분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귀선은요, x 변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직선으로 이렇게, 요게 데이터예요. 그죠? x 변인이 요만큼일 적에 y가 요만큼이다 해서 찍은, 그래서 한 100여 개 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가 요런 형태를 띌 적에 선생님이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선을 하나 그려봐야지 해서 그린 후에 그 그린 선을 가지고요, 그려봤더니 이 대표 선은 y를 예측하는 선이라고 이렇게 해서 해트, 모자를 씌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x가 10일 적에, 그죠? x가 10일 적에 이때 y 값은,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x가 10일 적에 실제 y 값들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대표하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표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a 플러스 b x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이 1차 방정식에서 요 절편과 기울기 값은 각각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적에 내가 요 선을 말이에요, 요렇게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약간 삐뚤어져서 요렇게도 구해볼 수 있고, 요렇게도 구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선을 채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 문제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선을 그음으로써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explained error, 그죠? 그리고 요거는 unexplained error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unexplained error가, 그죠? 요 에러를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요거의 제곱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레지듀얼의 제곱값이 최소가 되는, 리스트 값이 최소값이 되는, 리스트 밸류가 되는 그 선을 찾아서 그려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A와 B는 요 바로 리스트 밸류가 되는 레지듀얼 값의 제곱의 합이, 그죠? 리스트 값이 최소 값이 되는 선을 찾아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소 값을 되는 선은 선의 절편과 기울기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적에 그거는 여기 있는 요 식대로 구하실 수 있다라고 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B 값은 기울기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sum of product 값을 sum of square x 값으로 나눠준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바로 B 값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있을 적에 요거를 요런 식으로, 이게 딱 맞는 값은 아니지만 그 형식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B 값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A는 얼마죠? A는 B 값을 아니까 Bx 마이너스 평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B 값을 일단 구하면은 B 값의 평균 구하고요. 아, 선생님 요거 잘못 썼네요. 그냥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y 평균 값에서 마이너스 b x의 평균 값 이렇게 구해서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a와 b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해서 구한 겁니다. 이렇게 구했을 적에 여러분들 이 선은 말이에요, 요렇게 요런 그 뭐라 그러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전체로 지워버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아까 여기 있는 요 선입니다. 여기 있는 요 선이 이렇게 있을 적에 실제 데이터,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걸 여기 살구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선생님이 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거 말고 y의 평균을 이렇게 30이다 해서 그리면은 y 평균만 가지고 예측해보는 오차는, 그 오차는 뭐죠? 오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눠준 게 y의 총 분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y의 분산을 보통 총 분산, 그래서 베리언스 토탈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근데 아무튼 요 선을 x선을 요렇게 요 뭐죠? 평균선 대신에 요 사선을 구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실제 데이터 값과, 그리고 실측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의 요 값은 뭐죠? 예측치죠, 그죠? 그러면 예측치와 실제 데이터 값의 이만큼은 뭐라고 부르죠? 오차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요 오차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밑에 설명하겠지만 레지듀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레지듀얼의 합이 최소값이 되도록 해서 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라는 게 지금 요거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 값을 말이에요, 어떤 교재를 보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위에 있는 sum of product를 sum of square x 값으로 나눠준 요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예를 살펴본 겁니다. 예를 여기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이렇게 해서 구해놨어요, 그죠? 사실 국어 잘하면 영어 잘한다 이렇게 뭐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A 학생의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B 학생의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이런 식으로 구한 거죠, 그죠? 이거의 상관관계를 구하라. 그러면 sum of product 나누기 sum of square x, sum of square y, square root 값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sum of square x 값은 20이고 sum of square y 값은 10이다. 그러면은 루트 20 곱하기 루트 10 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요 두 개를 곱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참 b 값을 구하는데 그 필요 없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sum of square x, y, 그 다음에 sum of product 값은 이렇게 해서 구했다 싶으면은 여기 있는 요식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코릴레이션 할 적에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말로는 동영상에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아무튼 sum of product는 13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값은 뭐냐? 그러면은 루트 200분의 13이 되겠죠. 그죠? 그게 코릴레이션 값이고, 그리고 B 값은 무엇이 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sum of square x 20분의 1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0.65가 되겠어요. 그죠? 그럼 0.65가 기울기 값이고 A 값은 각각의 평균 값을 여기 대입해서 풀어보면 0.4 돼서 Y 예측 선은 리그레션 라인은 요 리그레션 라인을 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울기 값이 0.65고 그리고 절편값이 0.4인 선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 해트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처럼 요 리그레션 라인은 예측치라는 거죠. x 변인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나열을 해 봤더니 어떤 x 값이 들어오건 간에 그 x 값 실적의 y 값은 요 값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예측한 값은 뭐 여러분들 말하면 복잡한 것 같지만 바로 요 x에 해당되는 리그레션 라인 선상의 y 값을 의미를 합니다. 요게 예측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표준 오차 잔여 변량 그래서 레지듀얼 에러의 표준 오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여기 있는 요걸로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거 설명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여러분들 코베리언스 설명할 적에 그 설명한 거를 반복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요거는 선생님이 고쳐 놓을게요. 아무튼 여기 있는 요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요걸 가지고 볼까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그래프를 돌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카운터 클락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요게 y고 x입니다. 근데 이제 y를 생각하지 말고 x를 생각하지 말고 y만 생각하면 평균이 30이다 이거죠. 그죠? 그럼 30선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y 값을 예측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y 값은 요만큼 오차가 생기죠. 그죠? 요 오차의 제곱의 합이 뭐죠? 선생님이 분자에 해당되는 sum of square 값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sum of square total이라고 선생님이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얘기입니다. 그죠? 요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y 평균이 여기 있고 여기 y 평균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개인 점수예요. 그죠? 요게 y 개인 점수니까 y 개인 점수에서 평균 값을 뺀 요 오차예요. 그죠? 요 오차의 제곱의 합이 sum of square 값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sum of square y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들 리그레션 설명할 적에는 sum of square total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를 n-1 그죠? 혹은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준 것을 y 분산 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y 분산은 이렇게 평균으로 y 값들을 예측했을 적에 오차의 제곱의 합을 n으로 그죠? 나눠준 겁니다. n-1로 나눠준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차는요, 리그레션 라인이 생김으로써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냐 하면은 선생님이 다시 돌려놨습니다. 카운터 클락와이즈 이렇게 했던 거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있을 적에 이게 y의 평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선이 y의 평균선이고 여기 있는 요 선이 리그레션 라인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요걸 리그레션 라인으로 부른다 그랬죠. 그죠? 리그레션 라인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죠? 이건 예측치를 알려주는 선이니까 리그레션 라인은 이렇게 y 해트는 a 플러스
b, x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와 b는 각각 b는 sum of product를 sum of square x로 나눠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a는 y 평균과 x 평균을 가지고서 b 값을 이렇게 구한 걸로 대입해서 구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구했다 했을 적에 선생님이 y 평균만 가지고 얘기했을 적에 그 오차는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y 평균만 가지고 예측했을 적에 sum of square total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죠? 그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요것과 여기 있는 요것, 여기 있는 요것, 여기 있는 요것, 그죠? 여기 있는 요것, 이런 식으로 요것들, 그죠? 요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겁니다. 그죠? 그게 sum of square total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리그레션 라인을 이렇게 함으로써 요 하나만 보시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모든 것에 대입해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요 선을 이렇게 그리면 말이에요. 여기 검정색 부분과 녹색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이 검정색 부분은, 요 녹색 부분은 뭐냐 하면은 평균으로 때려 맞췄을 적엔 이만큼의 오차가 있었는데, 사선, 리그레션 라인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요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극복된 오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극복된 오차, 이렇게. 극복된 오차. 극복된 오차,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죠? explained error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요 explained error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외에 요 나머지는 뭐죠? 사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오차죠. 그죠? 그거는 residual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residual error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요 에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된 오차와 residual error를 regression error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리그레션으로 극복된 오차라고 해서, 그죠?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sum of square total에 해당되는 그런 에러 값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explained regression error, sum of square regression 이렇게 부른 것과 sum of square residual 이렇게 부른 것 두 개를 더한 것이 sum of square total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이 뭐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이제 하나도 안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은 리그레션 라인이란 무엇일까? 라고 했을 적에 그 리그레션 라인은 바로 요 오차값, 요 사선으로 예측을 했을 적에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값이 될 적에 가장 좋겠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은 sum of square residual 값이 가장 작을 적에 그때 리그레션 라인이 y 변인을 잘 설명해 주는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말이에요. 요렇게 표현을 했지만 요거를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y 총분산 sum of square total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 sum of square total이 x 변인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설명된 부분과 그리고 설명되지 못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뭐죠? 리그레션 에러, 그죠? sum of square regression 하고, 여기 있는 위에 게 뭐죠? 여기 있는 위에 게 sum of square residual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뭐죠? sum of square total 값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sum of square total y 총분산의, 그죠? 요 분자값입니다. 그죠? y 총분산의 분자값. 요거 전체 중에서 설명된 부분의 비율, 그죠? 그래서 여기 참 리그레션이라고, 토탈이 아니라, 그죠? sum of square regression 값,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 요 개념이 헷갈리면은 요걸 보면 이해됩니다. 요 전체분의 y
종속 변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분의 설명된 부분,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R 제곱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게 R 제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리그레션으로 구한 요 에러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눠준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스탠다드 에러 레지듀얼이라고, 그래서 표준 오차 잔여 변량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sum of squares total, sum of square explained, sum of square unexplained, sum unexplained는 sum of square residual, sum of square regression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 있는 요것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을 들은 걸로 이렇게 보면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극복된 오차와 극복되지 못한 오차, 요걸로 전체 y, 뭐죠? 종속변인 y의 분산이 이야기되어지는데, 근데 요 극복된 오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x가 y를 설명하는데 기여를 많이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제 명약 관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R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카피를 하셔서 R을 실행한 후에, 그래서 그것을 돌려보시면 말이에요. 선생님 이건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요 1080 라인을 좀 맞추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데이터 베리어블 해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죠? 뱅크 어카운트, 인컴, 패밀리 넘버 이렇게 돼 있는데, 가족 숫자, 인컴,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 그래서 통장 개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요 아이디어에 뭐가 있냐면은 독립변인으로 인컴과 가족 숫자, 부양 숫자 요거에 따라서 저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통장의 개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종속변인이고 독립변인으로 인컴과 패밀리 넘버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예에서는 인컴만 가지고 살펴볼게요. 왜냐하면은 그냥 심플 리그레션이니까, 만약에 독립변인을 2개 이상 썼다 그러면 그게 멀티플 리그레션이니까 그 다음 얘겠죠. 근데 우선은 x를 하나만 쓰자고요. 그러면 여기 y 분산 있지, 그죠? 요 y 값의 평균은 뭐죠? 그러면 선생님이 요 평균을 구해 볼게요. min 해서 어떻게 구하면 되죠? 데이터 요게 베리언스 중에서, 그죠?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이 있잖아요. 그 변인 이름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뱅크 어카운트에, 그죠? 그 컬럼에 해당되는 평균 값을 구해다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8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8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거죠. 그죠? y 그리고 x1, x2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y는 뱅크 어카운트 숫자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죠? 인컴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패밀리 넘버예요. 그죠? 이렇게 있을 적에 요 8은 뭐죠? 바로 요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분산 값은 뭐죠? 하면은 분산 값 구해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variance 해서 데이터 variance 하고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 이렇게 하면 variance 값을 구하겠죠. 그죠? 그리고 보면 3.33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평균 값은 8이고 variance 값은 몇이죠? 3.33입니다. 근데 variance는 뭐죠? sum of square 값을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degrees of freedom 몇인지 보면은 몇이죠? 총 10개가 있으니까 9예요. 그죠? 그러니까 sum of square 값이 무엇이었든 간에 요거를 9로 나눠줬더니 3.33이 된 겁니다. 그죠? 따라서 sum of square 값은 몇이죠? 9 곱하기 3.33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9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sum of square total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요 값은 뭐냐 하면은 variance 값에 데이터 선생님이 요거 저장을 안 해서 다 적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뱅크 어카운트 요거 곱하기 뭐라 그랬죠? 9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탈해서 출력을 하면 30이란 얘기죠. 그래서 sum of square 값은 몇이냐면은 30이란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sum of square 토탈이 30이란 얘기죠. 그죠? 요 30은 여러분들 y 분산이 이렇게 있을 적에 이 중에서 x로 얼만큼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x 분산 x 변인, 요게 y 변인 그러면은 요 총 전체가 3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그죠? 그래서 요 전체가 요게 3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r 제곱은 무엇이냐? 그럼 바로 30 전체분의 여기 있는 그죠? 요거를 sum of square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총 분산이 3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여기 sum of square 토탈이 30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예측선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측선을 인컴과 뱅크 어카운트 예측선을 이렇게 그려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보시고 외우셔야 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모드라는 변인에 이렇게 넣고 선생님이 리니어 모델링을 해 나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직선으로 여기 뭐죠? 종속 변인을 그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하고 서머리 한 다음에 모드 해서 간후에 출력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셉트와 인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게 처음에 보시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y 예측선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적에 a 플러스 b x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때 인터셉트는 3.618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그리고 여기 있는 인컴 여기 플러스 뭐죠? 요 인컴이라고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기울기 얘기죠. 그죠? 그래서 0.0153x라는 얘기입니다. 요 선이 바로 이렇게 예측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x 변인이 있고 y 변인이 있을 적에 y 변인은 통장 개수예요. 뱅크 어카운트 개수고 x 변인은 뭐예요? 인컴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데이터를 관통하는 직선으로 에러, 오차가 가장 적게 생기는 에러, 그 예측선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요런 선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게 몇이죠? 3.618. 그리고 기울기는 뭐죠? 0.0153.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요거에 따라서 예측 값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그 예측 값을 모은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가 6이잖아요. 그죠?
6인데 내가 여기 있는 요 예측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은 뭐죠? 여기 있는 통장의 개수, 인컴을 차례대로 넣었을 적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게 x가 인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인컴 값을 넣었을 적에 y 예측 값을 이렇게 구한 거죠. 그죠? 여기 구한 거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 에러가 생기겠죠. 요 에러는 어떤 에러예요? 여기 위에서 아까 언급했던 여기서 어떤 에러예요? 요 검정색 에러죠. 그죠? 요 검정색 에러는 unexplained error 혹은 residual error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바로 residual error가 이렇게 돼 있고 residual error의 제곱의 합이 11.066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residual의 sum of square 값, 그죠? 여기 sum of square, residual의 제곱의 합, 요 값이 11.066이란 얘기는 여러분들 다시 일로 돌아와서 바로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몇이란 얘기죠? 11.066이란 얘기예요. 전체는 뭐라 그랬죠? 3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레지디얼은 몇이죠? 30에서 11.066을 뺀 값, 그죠? 요거를 30으로 나눠준 요 값이 r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을 구해 보시면 선생님이 따로 안 구하고 요걸 볼게요. 18.934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8.934 나누기 30이 몇이 되는 거예요? r 제곱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r 제곱을 r 스퀘어라고 이렇게 쓰고요. 18.934를 30으로 나눠준 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r 스퀘어 값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r 스퀘어 값을 여기 출력을 해볼게요. 0.6311333입니다. 그죠? 요 값은 여기 리그레이션 계산은 멀티플 r 스퀘어 값인 요 값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코릴레이션 값은 뭘까? 그러면 바로 스퀘어 루트 해서 r 스퀘어 값으로 이렇게 나눠준 값이겠죠. 0.794439가 바로 r 코릴레이션 값, 피어슨의 r 값입니다. 피어슨의 r 값이 이렇게 됐는지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볼까요? 코릴레이션 테스트 이렇게 하고 그리고 x 변인 y 변인 두 개 해야 되니까 데이터 베리언스 하고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와 데이터 베리언스 이렇게 하고 인컴 하면 두 개 간의 코릴레이션 테스트이죠. 코릴레이션 값이 뭐예요? 0.7944312 0.7944312 요 그죠? 요 스퀘어 루트 값하고 비슷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요 코릴레이션 테스트 이렇게 적었는데 요거는 0.794439 요 값을 가지고서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를 통계학적으로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한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p-밸류가 0.05보다 작게 나오는 t-값을 가졌기 때문에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계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 R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소개한 문서에 그 이유하고 그리고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R 제곱은 이렇게 구한다 라고 해서 구해서 이렇게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R 제곱을 가지고 말이에요. 요 R 제곱을 가지고서 X가 Y를 설명하는데 충분히 기여했느냐라고 그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그림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지금 얘는 이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죠? x가 있고 y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죠? x하고 y하고 같이 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x가 y를 설명하는데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0인 경우겠죠. 그죠? 요건 상관관계가 0에 가까운 경우일 거예요. 어떤 경우는 y가 이만큼 있고 그리고 x가 이만큼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y고 x고. 그죠? 그러면 요거는 r 제곱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죠? 상당히 높아서 1에 가까운, 그죠? 0.9몇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경우가 있는데 r제곱이 얼마나 커야지 x와 y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그죠? x가 y를 설명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r제곱 테스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r제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노바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sum of square regression과 sum of square residual 그리고 degrees of freedom regression과 degrees of freedom residual 값을 이렇게 구해서 그 다음에 ms 값, ms regression과 ms residual 값을 구한 후에 그거의 비율을 살펴서 f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걸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선생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게 뭐지? 생소하다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노바 테스트 설명할 적에 여러분들 아노바 테스트, F 테스트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 안 나죠? 그죠? MS between을 그죠? MS within으로 나눠주는 게 F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MS가 복잡하게 들릴지 몰라도 뭐예요? mean square 그래서 variance입니다. 그죠? 그래서 variance between을 variance within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죠? variance within은요, 이렇게 독립변인으로 대체되는 이렇게 그룹 있죠. 그죠? 여기 독립변인이 이렇게 되는 세 그룹 간의 차이 했을 적에 variance within은 동일한 그룹에서의 variance 이야기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random error란 뜻입니다. 그죠? variance between은 이렇게 그룹 간의 variance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variance between은 뭐예요? effect, DIV의 독립변인의 effect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effect, 그래서 treatment effect라고도 부르죠. 그죠?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랜덤 이펙트로 나눠준 것이 F-테스트다. 그거를 여러분들 그냥 수학 용어로는 MS between 나누기 MS within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걸 보세요. 독립변인의 이펙트를 랜덤 이펙트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것과 A와 B를 보자고요. 그죠? A는 뭐예요? 트리트먼트 때문에 설명된 효과 부분이에요. 그죠? 트리트먼트 이펙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게 여기 IV 독립변인의 이펙트에 여기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죠? 랜덤 이펙트는 뭐예요? 독립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그런 분산이, 그런 에러예요. 그죠? 요 독립변인이 있음에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에러는 variance within, 랜덤 에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B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sum of square regression이 A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보면 sum of square regression 나누기 sum of square residual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는 sum of square 값이니까 요거의 degrees of 그거 뭐죠? 분산에 해당되는 값을 degrees of freedom 값을 이렇게 구해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degrees of freedom residual 이렇게 부르는 요게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요 형태를 띠므로 f 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r 제곱을 가지고서도 sum of square regression, sum of square residual, 그 다음에 degrees of freedom regression,
degrees of freedom, residual 이런 식으로 해서 f 값을 구해서 그걸로 r 제곱에 다시 얘기하면은 x가 설명하는 요 부분에 요 그죠? 시그니피컨트한 레벨을 통계학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계산한 요거 18.934, 11.066 이렇게 토탈 베리언스는 뭐죠? sum of square 토탈은 y를 y 평균으로 예측했을 적에 오차의 제곱의 합이죠. 그죠? 이게 3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degrees of freedom은 regression은 뭐죠? 독립변인이 그 간여된 변인이 총 두 개가 있죠. 그죠? 둘에서 하나를 뺀 1이고 레지듀얼 변인은 총 10명에서 독립변인 2개를 뺀 2. 그죠? 2를 뺀 8. 그리고 여기 degrees of freedom 토탈은 전체 명수에서 하나를 뺀 9.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분산값은 mean square 리그레션 값은 18.9349, mean square 레지듀얼 값은 11.383이다. 이렇게 그죠? 그럼 f 값은 뭐냐 하면은 요거 나누기 요 비율이라고 했죠. 이게 13.687이고 요 값을 가지고 두 변인이 그러니까 x 변인이 y 변인을 설명하는데 충분히 기여했다라고 하기에는 판단했을 적에 잘못될 확률은 1000분의 6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F 테스트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R 스퀘어 값은 뭐죠? sum of squares total 분의 sum of square regression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0.631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요게 비율이잖아요. 그죠? 전체를 100으로 놨을 적에 여기 있는 18점 몇몇몇 요거죠. 요 부분을 이렇게 비율로 나눴더니 이게 0.631이니까 63.1% 정도가 X로 설명이 됐다는 뜻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그죠? 전체를 1로 놓고 봤을 적에 63.1%가 X 변인이 있음으로써 explained, 설명된 오차가 됐다라는 뜻으로.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말이에요. 또 다른 테스트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리그레션 라인을 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그레션 각각 라인에 해당되는 y는 y 해트는 선생님 여기 다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있을 적에 y 해트는 a 플러스 bx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요 값을 요 기울기 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요 기울기 값으로 x 변인이 y 모델 그죠? 요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울기 값에 대한 테스트는 F 테스트가 아니라 T 테스트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T 테스트를 이렇게 해 보면은 그러면은 요 T 테스트 값은 여기 있는 3.72 그죠? 뱅커 카운트. 그죠? 그래서 T 테스트 3.7이 나오고 그리고 요거의 시그니피칸트 레벨은 1000분의 6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 3.7은요 여기 있는 0.02로 해서 우리가 아까 여기 계산한 0.02로 요 값 그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0.요 기울기 값을 에러의 스탠다드 에러 값. 그죠? 그러니까 뭐죠? 레지듀얼의 스탠다드 에러 값을 이렇게 구해서 나눠준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0.01호를 0.004로 나눠준 값이 t 값이고 요걸 가지고서 요거는 독립변인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인컴이라는 독립변인이 요 리그레션 모델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충분히 기여했는가를 테스트해 봤더니 3.7로서 기여했다라고 판단해도 잘못될 확률이 0.006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을 적에 요게 좀 헷갈릴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F 테스트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X가 Y를 설명하는데 충분히 기여했는지 테스트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왜 T 테스트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예측하신 것처럼 뭐냐 하면은 반복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말이에요.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선생님이 리그레션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A 플러스 B1 X1 더하기 B2 X2 그죠? 그리고 뭐 더 나갈 수도 있는데 두 개라고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요 X1이 뭐냐 하면은 인컴이에요. X2가 뭐냐 하면은 패밀리 넘버예요. 그죠? Y는 뭐냐 하면은 뱅크 어카운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A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요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이거 복잡하니까 다른 데다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멀티플 리그레션일 경우에 A 플러스 B1 X1 더하기 B2 X2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 추상적인 숫자로 글자로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가 패밀리 넘버고 요게 인컴이고 요게 뱅크 어카운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절편 A고요. 그죠? 그리고 요게 뭐냐 하면은 기울기 첫 번째 기울기 요게 두 번째 기울기 이런 식으로 하는 뭐라 그러죠? 멀티플 리그레션이 이렇게 라인이 생길 거예요. 그죠? 요 라인은요. 여러분들 보기에 여기 X가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이제 선형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선형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말이에요. 여기 약간 옆으로 세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1 X1 플러스 B2 X2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적에 어떻게 읽냐면은 요 X2의 영향력을 볼 적에는 X1을 이렇게 홀드해서 잡아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투해서 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2 X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선형 방정식이에요. 그죠? X1의 영향력은 또 요거를 그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컨트롤 해가지고 홀드 해놓고 요것만 봅니다.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1 X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요런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렇게 요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요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Y 총분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X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인컴이에요. 그리고 X2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요 X2는 뭐죠? 패밀리 넘버예요. Y는 뭐죠? 바로 뱅크 어카운트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요걸 A, B, C, D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그죠? sum of square total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죠? 그 부분 뭐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X 변인들이 Y 변인을 설명하는 부분은 뭐죠?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될 거예요. sum of square regression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R 제곱은 뭐냐? 그러면은 이 R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Y 전체 분의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R 제곱이 충분히 컸느냐 보는 테스트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F 테스트라고 부른다 그랬고 F 테스트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MS 리그레션 나누기 MS 레지듀얼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면은 X 변인, Y 변인 각각의 영향력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R 제곱만 가지고 X 변인들을 종합해서 본 영향력을
그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과 색깔이니까 이걸로 요것과 요 기울기 값을 가지고서 t-테스트를 해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t-테스트는 요 기울기 값을 가지고 요걸로 이래서 나타나는 스탠다드 에러 값, 그죠? 스탠다드 에러 B1,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을 가지고 요걸 t 값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요 방식이요, 좀 헷갈린다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t 테스트입니다. 뭐냐 하면은 B1은 뭐죠? X1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나타내주는 기울기입니다. 그죠? 이 기울기를, 그죠? 이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뭘로 나눠줘요?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줍니다. 어떤 스탠다드 에러예요? 그죠? 독립변인으로 구한 스탠다드 에러 값, 그죠? 그래서 B1에 대한 잔차, 레지듀얼 에러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값을 이렇게 구한 게 t-테스트다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t-테스트는 이렇게 b1에 대한 걸 구할 수도 있고, 그래 t1이라고 이렇게 값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2에 대한 것도 또 구할 수 있죠. 그죠? b2. 요걸 t2라. 그러면 요게 영향력이 있었는지 또 보고, 요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는지 보면 전체적으로는 영향력이 있었는지 f 테스트로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영향력은 이렇게 따로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R제곱에 대한 F 테스트가 있고요. 그죠? 여기 아노바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독립변인에 대한 T 테스트가, 기울기 값에 대한 T 테스트가 따로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독립변인이 하나가 있으니까요. 이 t-테스트의 t-값은 f-테스트의 f-값의 스퀘어 루트 값일 겁니다. 13.687이에요. 그죠? f-값이. 그러면은 요 값을 말이요, 스퀘어 루트에서 나눠주면은 몇이 될까요? 3.69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r제곱이 3.7이죠. 그죠? 그러니까 독립변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t 값은 f 값의 스퀘어 루트 값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심플 리그레션입니다.